시작 많이 하세요. 예, 오래간만이에요. 자주 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시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죠? 네네. 수고하셨어요. 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오늘 진행했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주 정말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방송도 많이 오시고 보기도 했지만 지금 싱가포르에서 그냥 제2의 대담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과 김정일 북한 정무위원장 두 분이 지금 어떤 합의를 할 건지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죠? 네, 아마 잘 될 것 같죠? 어떻습니까? 네. 잘 돼야죠. 네, 아우. 그래서 지금 뭐 근데 저희들한테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모레 선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분단이 71년의 이 분단,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돼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고 또 어떤 평화와 이 통일로 가는 과정은 그냥 산을 하나 넘는 게 아니고 그냥 산맥을 넘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리 내일 또 잘 된다 하더라도 또 여러 가지 난관과 장애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 내일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이제 아주 그 중에서 가장 큰 산을 하나 넘어가는 게 돼서 우리 온 국민들이 아니 뭐 국민들만이 아니죠. 이건 정말 전 세계가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참석하신 네 분은 저 출신 나라들이 다 다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저는 오늘 사실 외국인들하고 만난다 그래서 영어로 진행할 줄 알고 저 어제 영어로 발음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미 뭐 언론에도 많이 이렇게 노출돼 계시고 한국 국민들 중에도 아주 유명 인사들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재 북미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 남북 관계 또 동아시아에 어떻게 이런 평화의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특히 서울시가 이제 뭐 과거에는 사실 어떤 섬나라의 수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남북 관계가 이게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든지 중국 횡단철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측면에서 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제가 제가 다 한다니까. 네, 제가 묻고 이제 답을 해주시는 그런 관계고요. 오늘 뭐 이미 다 아시지만 제가 그래도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제 옆에 왼쪽으로는 안톤 슐츠 아시죠? 요새 뭐 누굽니까?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 아주 그 밤늦게 해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아주 그동안 뭐 조선대학교에서 교수 생활도 하시고 독일 출신이신데 지금 얼마나 되셨죠? 한국에 살때 그랬는데 거의 한 18년 정도 됐고요. 18년 정도. 네. 네. 뭐 한국 사람 다 됐네요. 네, 어느 정도요. 네. 여러분 반영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신하씨 알파고님, 그러니까 터키 지안통신사의 사원으로 오셨죠? 처음에? 네. 원래 학생으로 왔었는데 대학교 학생으로 졸업하고 왔다고. 난 다음에 취직해서 8년차 외신이에요. 그래? 선생님 약간 느낌이 이상해요. 원래 우리는 묻고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동안은 그랬죠.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네. 뭐 오늘 좋은 말씀 또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벤 앵엘 선생님이신데요. 지금 현재 동아시아 연구소 연구원이시고 또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계시니까 진짜 이거는 정말 전문가시네요. 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또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좌우일보 선생님은요, 좌우 진짜 인터뷰를 우리 한 6번 했죠? 네, 예. 그리고 네. 8년간 시장님하고 이웃을 했습니다. 네. 프레스센터랑 그렇죠. 시원시청을 바로 옆집에 사이에서 살으셨죠? 네. 임민망 서울지사장 일을 하시고요. 또 지금 이화여대 초빙 교수까지 하고 계신, 그래서 그리고 또 특별히 서울시 명예 시민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수로. 주제가 이렇게 크게는 있지만 특별히 제가 제안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선 북미 정상회담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그게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한반도가 바뀔지, 이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거 먼저 하시겠습니다. 지금 제안이 없습니다. 먼저는 지금 최근에서 캐나다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그 여러 가지 조약 제대로 안 지켰고, 파리 클라이밋 조약도 그 다음 우리는 이란 조약도 문제됐고, 지금 G7 회담도 있었잖아요. 지난 주말. 근데 거기도 결과 없이 그냥 전났으니까,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하는데요. 지금 이런 모습 보여주니까 만약에 어떤 계약서 나와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우리 옛날에 그냥 김정은만 믿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요새는 트럼프 대통령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조금 걱정이 돼요. 걱정, 굉장히 신중론자시군요. 네. 그러니까 해당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좋은 결과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양쪽에서는 좋은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미팅만 보면 먼저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미 성공이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근데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되게 중요한 역사적인 미팅인데, 그래서 만약에 노벨상 미팅, 노벨상 이야기도 많이 그거 진짜 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도. 그래서 먼저는 양쪽에서는 최대한 노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는 2, 3 우리 넘어가야 새로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했으면 양쪽에서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게 꼭 우리가 한 번에 다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뭔가 계속 그 다음 단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또 저는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 국내 정치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건 미국 언론 보니까 트럼프가 이거 리얼리티 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 들으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거 쇼 아니라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잘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 없어졌고 평화 체제로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생각합니다. 그게 아마 미국인들이 보는 것과는 좀 또 다른 것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잘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노벨 평화상도 좀 받으시면 좋겠고, 심지어는 다음 재선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대요. 그죠? 왜냐면 이게 지금 한반도의 운명을 지금 가르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미국 시민들이 보는 것과는 더 절박한 심정으로 아마 한국 사람들은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박수를 엄청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저는 시대별로 대세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복잡다단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이 회담 자체가 성사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적일 거라고 믿음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 평화, 발전,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자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갈 길은 좀 멀어 보여도 우여곡절이 있어도 저는 반드시 북미 회담은 좋은 성과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아마 세계인들이 예. 다 이게 조금씩 정신적인 지지나 예. 성원을 보내주지 않나 네.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내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뭐 좀 이렇게 절차와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루어진다면은 중국 당장 안보적으로 동북 예, 지역에서 예. 너무나 이게 통화가. 안전하다는 예, 그런 예. 안도감을 느낄 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당장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시작된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철도 연결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에서의 화물이 중국을 거쳐서 뭐 러시아, 몽골 그렇죠.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도 갈 수 있는 네. 그런 그 좋은 경제 협력의 미래가 보이니까 예.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정말 좋은 말씀해 주세요. 이건 한번 하이파이브도 한번 했는데요. 아니 제가 사실은 이게 남북 문제가 너무 막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제가 시장 된 지가 이제 6년, 7년째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평양과의 관계를 좀 한번 뚫어보려고 여러 가지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네. 그 울란바토르 있잖아요. 몽골이 본래 또 이 북한하고 사이가 좋았대요, 옛날에. 같은 사회주의 국가였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몽골 바톨 시장한테 여기서부터 말을 타고, 아니 몽골이 이제 서울시에 뭐 여러 가지 요청하는 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150명의 사절단을 데리고 이제 몽골 가서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도움도 드리고 이렇게 합의도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바톨 시장한테 만약에 내가 당신과 함께 말을 타고 울란바토르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중국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서울까지 같이 가자. 그렇게만 해주면 지금 나한테 요청하고 있는 거 다 해결해 드리겠다. 진짜 아니 농담 아니고 진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두세 달 후에 왔어요. 서울에 진짜 와서 하는 얘기가 힘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들어선 후에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 다 바뀌고 그래서 뭐 좀 힘을 쓰기가 어렵다고 저 그런 일까지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지금 오늘 언론에 처음 내가 공개하는 건데.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자우이보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게 하나의 큰 트렌드인 것 같아요. 지금 세계가 전쟁의 세계가 아니고 이제는 문명의 세계고 평화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여러 갈등과 뭐 아직도 분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평화의 옛날에 뭐 팍스 로마나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평화를 추구하고 또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이 한국 전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지금 와서 또 그런 갈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평화로 가는 이 큰 글로벌 트렌드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예, 그런 얘기가 참 인상적으로 들렸네요. 네, 좋습니다. 네, 시장님 제 보기에는 네. 그 금융시장을 정치판으로 비교를 하자면 트럼프가 지금 갖고 있는 웬만큼 그 자본을 자본이란 말이 여기서 정치적 부분인데 다 북미 대화에다가 몰두한 걸로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러시아랑 그 관계라든가 자기 비서실장인가 거저간이 그 러시아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예, 혐의로 이제 시각도 되고 그러는데 국내 정치로서 여러 가지 면으로 이렇게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풀어주고 국내 정치로 큰 이렇게 변환심을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렇죠. 이 작전인데 이 작전이 진짜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이제 편하게 국내 정치를 꾸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정의 목숨 걸려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이 북미 대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노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후에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이랑 협정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와서 깨뜨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트럼프 다음에는 더 트럼프 같은 사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나마 트럼프 때 북한이랑 맺어진 협정이 그나마 제일 튼튼한 협정이 아닐까 생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그 CVID라고 하는 그러니까 핵에 완전하고 그 다시 되돌아오기 어려운 그죠? 불가역적인 그런 어떤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고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도 그러니까 정권이 서서 바뀐다 하더라도 북한 체제의 어떤 안전을 또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CVIP가 돼야 되나요? 그죠? 그 complete, verified, verifiable, irreversible, peace라든지 뭐 Peace guarantee. guarantee라든지 Denuclearization. 아니 CVID, 지금 저쪽에서 VVIP. 거고 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네, 평화라든지 체제 안정이니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줄다리기가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제 그 내용이 아마도 이런 평화 체제, 그러니까 정전 체제로부터 평화 조약, 평화 협정으로 오고 또는 뭐 외교 관계 수립, 대사관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평화적인 체제 안에서 작동이 되는 거니까 아마 큰 변화는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한 가지 더 이거 있어요. 그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도 이 관계에서 하나의 그 카드인다, 하나의 이렇게 그 편인데 그 미국에서는 이런 협정을 끌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수 정치인 아니고 진보 정치인이었으면 한국 안에 있는 보수 세력이 좀 자극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보수 세력부터 인정받은 정치인이니까 그 트럼프가 그나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트럼프가 하는 북미 대화는 남한을 이렇게 자극시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분석이시네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말하자면 공화당과 그죠 보수 세력의 상징인 트럼프 대통령이 하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이 또 뭐라고 이를 제기하기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굉장히 역사에 정말 역설적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결과로서 이렇게 좋으니까. 근데 역사는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실 작년 말까지는 거의 믿을 수 없었잖아요. 왜냐하면 작년 말까지는 계속 뭐 전쟁 이야기만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뭐 말폭탄이 미사일 테스팅 뭐 양쪽에서 미국과 그 북한도 마찬가지로 되게 안 좋은 말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런 회담도 생기고 네. 근데 저도 젊었을 때 독일에서 통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 그냥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사는 생각보다 빨라요. 가끔 우리 독일 통일 1년 전부터 사람들의 생각보다 앞서 그렇죠. 한다 이거죠. 사람들 그냥 아예 정말 통일될 거야? 뭐 그런 거 믿지 못하는데 근데 역사는 갑자기 갑자기. 사람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한국에서도 큰 희망점이 있는데 근데 역시 독일보다 우리는 여기 좀 더 멀리 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독일은 사실은 물론 이제 통일 그 자체는 그렇게 됐지만 분단의 장벽이 무너진 것은 갑자기 그렇지만 네. 실제로는 또 긴 과정에 어떤 대화와 네. 또 지원과 그죠? 이런 게 있어 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마저도 사실 많지 않아서 네. 아직은 좀 더 먼 길을 가야 될 거예요. 분리된 시간도 훨씬 더 길고 우리나라 그리고 동독하고 서독 전쟁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역사도 우리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독 안에서 바로는 베를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를린 어떤 부분 서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교류가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동독 사람도 서독 방송국도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실 우리나라 통일은 한국 통일보다 훨씬 더 쉬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마 훨씬 더 많은 시간 걸리지만 근데 먼저는 올해는 우리 같은 그 시작 먼저는 그 4월 그 회담부터 남북 회담부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새로운 희망이 또 생겼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느리다고 말씀하시지만 근데 한국인들의 성격 중에 하나가 굉장히 급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극적인 변화들이 진짜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양쪽에서 다 그렇게 진실된 그런 열망이 있다면 저는 조금은 더 빨라질 것이다. 반드시 독일보다 더 느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년 벌써 통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빨랐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우리 정말 원하는 시나리오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말
독일에서는 사실 그때도 어마어마한 경쟁 강국이었고 그리고 동독도 사실 14위의 GDP.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나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상태와 비교하면 정말 완전히 다른 세팅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은 지금 독일 스타일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일돼 버리게 되면 정말 여기 아수라장될 거예요. 정말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급한 마음 있어도 천천히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정말 위험해요. 통일까지는 아직 먼 길이 아니, 그럼요. 필요하겠지만 네. 경제 협력, 교류부터는 맞아요. 굉장히 물꼬가 네. 빨리 튀는 물꼬가 것으로. 한꺼번에 튈 수 있죠. 네네네. 근데 이제 안톤 슐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게 우리가 독일의 통일에서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또 체제 자체가 한꺼번에 그럴 리도 없지만 통일이 되면 이제 뭐 예컨대 이 환율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같아지고 뭐 이래 되면 굉장히 충격이 서로에게 오기 때문에 아마 통일에 여러 가지 어떤 부담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지만 뭐 우리는 그렇더라도 빨리 오는 것을 더 그래도 이왕이면 이 양국 국민들에게 우리 한반도의 모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을 약간 좀 돌려보면 사실 서울은 이 대한민국 수도잖아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게 한반도에서 가장 늘 수도는 사실 서울이었던 적이 많습니다. 고구려의 수도는 평양이었던 적이 있었죠, 옛날에. 그런데 그 또 제2의 도시는 늘 평양이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두 국가로, 두 수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마 남북 문제가 이제 이런 국가 정상들끼리 크게 합의가 되면 이제 서울이 이제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지금 뭐 서울시장 내일 모레면 이제 결판이 나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지만 저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앞으로 역할을 해야 될 거고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과 평양 사이 또는 서울이 할 수 있는 일, 서울이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서울이 앞으로 어떻게 남북 관계에 역할을 할 것이고 또 더 넓히 말하면 이제 여기가 유라시아 철도의 어떤 종착역이 되거든요. 그다음 뭐 부산으로 가고 물론 가긴 하지만 서울이 국가 중앙역이 있는 곳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가면 저는 뭐 중국의 여러 도시들하고도 제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울란바토르 아까 말씀드렸고 또 심지어는 저쪽 타슈켄트 같은 우즈베키스탄 저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아주 거기도 뭐 굉장히 교류를 열심히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라시아 전체 이 도시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도 저는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서울의 역할, 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뭐 조언을 주셔도 좋고요. 네, 아이디어를 좀 줘보시죠. 그럼 제가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좀 서울이 조금 더 관광 대도시로서 전 세계적으로 좀 뜨고 한 10위 안에 들어가고 그래야지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많이 오면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이거 전쟁 없네? 오히려 여기는 병원학하고 있네? 해서 좀 약간 관심이 더 많이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지금 관광도시로서 10위 안에 거의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회의나 컨벤션 뭐 이런 걸로는 세계 3위예요, 서울이. 전 그 회의 그건 아는데요. 제 일반 그 역사를 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북경에 가시면 거기 흐통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옛날 집들이 있거든요. 그 1000년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 뭐 이미 다 없애버린 게 많아가지고. 아니, 그래도 서울이 이제 지금 뭐 무슨 조선시대에 그런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백제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끝까지 지금 발굴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완료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이 하나 생기긴 할 겁니다. 많이 생겨요. 아무튼 너무 좋은 조언이세요. 그러면 앙카라나 이스탄불에서 바로도 올 수 있겠죠, 그죠? 네. 네. 왜냐면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오는 사람들 다 미디어, 그 한류. 우리는 가서 한류가 지금 이태원이라든가 홍대라든가 내한 거는 보러 올 거다. 근데 역사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아직 그래서 좀 역사적인 측면을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네. 네. 그게 그리고 이제 평양도 사실은
그 대동강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유적이 많습니다. 평양성이라든지. 그래서 서울시가 평양과의 이런 앞으로 추진할 그 협력 리스트 안에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복원해서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개성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개성시에서 많이 아름다운 역사가 많이 남아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려 시대 네, 수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배경. 네, 배경. 옛날에 아주 잠깐만 그 한국 사람도 개성 방문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몇 개월만 되는데요. 근데 잘 되면 올해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다시 우리 뭐 금강산이나 뭐 개성, 평양 다시 좀 갈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뭐 저 일 때문에 기자로서 몇 번 북한 갔다 오는데요. 근데 너무 항상 재밌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저도 크게 지금 희망하고 있어요. 그 지금 올해 아니면 늦어도 내년부터 다시 꼭 북한 가고 싶은 생각 좀 있고요. 근데 아까 시장님 물어보셨던 게 서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니면 서울 어떻게 했으면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유럽에서 우리는 그 난민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아마 유럽에서 제일 큰 위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비슷한 위기는 여기 한국에서도 생길 수 있잖아요. 사실 만약에 북한 생각보다 빨리 지금 통일되면 아니면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 여기 빨리 저기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면 좀 그렇죠. 여행이나 이주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여행 뭐 다른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민하게 되면 뭐 쉽게 다시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서울시 이미 그냥 여기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통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조금 더 풍부해야 되지 않을까. 뭐 서울도 서울, 서울도 서울이지만 근데 남는 한국도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서울 잘 되는 도시 되려고 하면 계속 사람 많아지는 게 꼭 그 비법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을 좀 딴 데로 좀 이렇게 이산시키면 좋겠다. 이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런 얘기.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서울 사람도 북한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전문가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정말 잘 교육받는 사람들. 이것도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쩐지 만약에 통일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런 통일 방향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사람은 북한에서 많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서울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도 걱정이 많잖아요. 지금 뭐 저는 지금 일자리가 찾을 수 없다. 북한 사람들 들어오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대학교 뭐 그냥 지금도 벌써 입학 시험 뭐 대학교 좋은 대학교 제가 가고 싶은 대학교에서는 자리가 별로 없다. 뭐 앞으로 만약에 북한 사람들 오면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걱정도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규모로 이주할 경우에 그렇죠. 그에 대한 대비나 이런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예. 제가 이 경제 교류나 뭐 철도 연결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먼 미리 보면 이 젊은 시대가 교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의 교류. 예를 들어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김일성 대학교와 좀 교류하자 이런 얘기 좀 있는데 그거 가능하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뭐 통일이나 이런 얘기 이런 생각하면 뭐 지금 지도자 뭐 시장님처럼 시작할 수 있지만 잘 될 거면 마음으로 통일돼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 서로 젊은 청년들- 시대가 해야 하는 거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뭐 이제 일어났던 문화 차이, 언어 차이, 뭐 사회 가치관 차이 이런 거 극복할 수 있도록 만나서 얘기하고 서로 이해하고 같이 놀고 뭐 그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분단이 7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서로 문화나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극복하려면 우선 젊은 사람들부터 많은 교류가 있으면 좋겠고 대학들끼리의 교류도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마 저희들이 10대 방향 안에 그런 교류 항목도 있긴 한데 특히 청년들, 대학생들 간의 교류. 서울에는 거의 한 70여 개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학과 평양 때 있는 여러 대학들과의 교류 항목을 제가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자오 이렇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남북한의 이제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은 당연히 여러 방면에 걸쳐서 많은 그런 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물론 1차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다 아젠다가 만들어질 테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양하고 서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도 평양은 굉장히 많은 뭐 자본, 기술, 인력들의 그 집적지잖아요.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만큼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은 뭐 서울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첨단 시설은 서울에서 다 갖춰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 정부의 아젠다에 맞춰서 평양과 서울 간의 일괄적인 그런 교류 협력 방안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뭐 전문가들을 동원을 해서 100개면 100개다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할 거다라는 그 기본적인 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은 굉장히 미래의 희망이니까 이분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그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는 북한에서 서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또 도서 출판 현황 자체가 이 형편 자체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독서 캠프라든지 뭐 북한으로 책을 보낸다든지 이런 그 교육은 100년의 대계라고 하잖아요. 앞으로의 사람들이 더 평화롭게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부터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그 의무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독일 보면 우리 통일 1년 이내에 다 했거든요. 나라가 통일됐고. 근데 지금 거의 30년 됐잖아요. 그 우리 장벽 그 붕괴되는 게. 근데 100% 마음 아직 통일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나라 통일하는 게보다 마음은 어떤 민족 마음 다시 통일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교육 프로그램하고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서로 정말 잘 이해해야 되고 아니면 계속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얘기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단이 70년이면 진정한 통일은 역시 또 70년이 걸린다. 왜냐면 그죠? 이렇게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영토적으로는 통일이 되더라도 여전히 그 생겼던 여러 가지 차이와 변화는 또 이렇게 새롭게 조정되고 통합되고 이러는 과정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겠죠. 한두 세대가 지나야 정말 그렇죠. 진정한 그런 뭐 통일이나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면 야 너 원래 북한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질문 더 이상 안 나오면 그렇죠. 그때부터 정말 통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맞아요. 그 제가 독일을 그때가 2004년 독일을 제가 한 바퀴 쫙 돌았어요. 동독지역까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독일 2등 국민으로 동독 출신들을 생각하는 그 때문에 그 차별이나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고통받고 그렇죠. 그게 이제 지금도 아마 완전히 해소가 안 됐죠. 네. 그런 또 특히 이제 동독 사람들은 영어를 못하고 주로 러시아어를 러시아어 하고요. 많이 배웠죠. 예.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빨리 영어를 배웠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안 통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일자리를 잡는 것도 어렵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통일로 가는 과정까지는 너무나 먼 일이 있고 그걸 지금부터 또 준비해 가야지 된다는 것이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아주 뭐 이제 뭐 모스터미널들도 너무 넓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통일이 되면 서울 그 평양, 서울, 신의주, 서울, 함흥 이렇게 직항 버스들도 생길 텐데. 그럼요. 야 그거는 제일 작은 문제야. 한국 사람 워낙 잘 이렇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예쁘게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네, 교통 인프라.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서울시는 그동안 그 교통망의 정비라든지 그런 그럼요. 그거는 경험들을 많이 세계 갖고 최고의 계시니까. 노하우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네. 왜냐하면 지하철이 서울 지하철 최고죠. 정말 편해요. 정말. 네. 여름에 도쿄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 거기 타운으로 갔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이 훨씬 낫죠. 예. 서울은 아니 여름에 보시면 뭐 냉난방 다 되고 냉방도 양냉, 강냉까지 다 하고 그런데도 시민들은 덥다 춥다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근데 제가 외국인으로서 서울에서 살면서 또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것은 의료 시스템이거든요. 네. 정말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무슨 병이 났을 때 치료받기 너무 편한 나라예요. 특히 서울은
정말 동네별로 다 이렇게 병원들이 있고 개인 병원도 있고 작은 병이 있을 때는 그냥 주변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요. 정말 중국에 한번 가서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면은 여기보다 한 10배 정도 더 비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엄마들도 해외 가서 애가 아프면 제일 걱정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다 그게 다시 제일 한국에 데리고 와서 중요하죠. 치료를 받고 예, 네,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 애가 있는데요. 지금 5살짜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와서 애를 보려고. 근데 엄마는 한국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는데 한국 그 서울 지하철하고 버스 잘 쓰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그 알림 표시라든가 그 어떻게 해야 되는 다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다 국어로 다 되어 공부하기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건 본의 아니기는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 시민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네. 근데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많은 인프라 SOC 사업이나 또는 이런 어떤 복지 시설까지도 서울이 그 이룩한 많은 경험들이 이제 그걸 나누게 될 것이고요. 특히 서울은 이제 예컨대 UN 에스캅 그 뱅콕의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하고도 협의를 해서 서울의 경험이 해외에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어요. 수출하는 게 뭐 꼭 돈을 받지 않고 지원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저 수출 실제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urban platform for SDGs 그래갖고요. 왜냐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발전의 경험이 다른 유럽 도시하고 좀 달라요. 왜냐면 유럽은 오랜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발전했지만 서울은 뭐 다 아시다시피 1950년 한국전쟁 때 서울은 완전히 폐허됐던 그런 도시에서 정말 피닉스처럼 불사조처럼 이렇게 살아났고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만든 이런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제3세계나 이런 도시들은 굉장히 이렇게 보고 배우고 싶어하는 도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말하자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가 평양이나 다른 북한 도시를 만들 때 그 인프라, 주택 문제, 뭐 심지어는 상하수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문화시설도 최근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문화시설도 제가 뭐 거의 정적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안녕 도성도 너무 잘 됐습니다. 한영도서. 네. 야, 이거, 감사합니다. 나 이런 거 짜고 한 게 아닌데 지금 막 서울시에 대한 칭찬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 우리 정내용 하면 어때요? 아니, 우리 뭐, 예컨대 TV 프로그램에 그 블랙하우스도 있고 또 비정상회담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서울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이런 서울 정상회담을 한번 좀 참여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네, 영광입니다. 네. 아, 다 동의하셨는데. 아니 왜냐면 우리 기자회견 때는 제가 심야 버스 얘기를 꺼냈는데 네. 그 시장 거기 적어놔셨거든요. 생겼어요 버스가. 아, 그럼 말씀하시면, 아니, 저희들이 실제로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이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자문하는 이런 기구가 있습니다. 피약이라고요. 그것도 있고, 또 국제 글로벌 비즈니스들이 서울에 또 자문하는, 그게 뭐죠? 그런 또 기구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아예 외국인 주민들이 서울시의 여러 정책들을 스스로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게 외국인 주민회의라는 것도 또 네, 만들어놨고요. 저 참여를 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좋은 거는 외국 사람들 뭐 우리 다 여러 가지 나라에서 왔는데 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도시도 살아본 적도 있고 뭐 이스탄불, 뭐 함부르크, 뭐 네. 여기 북경이나 네. 뭐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렇죠. 나라하고 서울 어느 정도 비교할 수도 있고 네. 거기는 예를 들어서 문제점 아니면 해결 방법 우리 좀 배워서 여기 서울에서도 어떤 막는 방법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아웃사이드 뷰 가끔 네.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해요.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늘 외국 도시들을 거의 실시간대로 보고 있거든요. 함부르크 같은 경우는 제가 네. 딱 보니까 이게 10대 비전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물의 도시. 네. 그러니까 문화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옛날에 막 공장지대 그 항구 쪽에 있는 그 다 이거 저 재생 도시 재생을 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뭐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게 그 이렇게 그 물의 도시 위에 주택을 네. 물에 이렇게 띄워서 하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한강에 왜 집을 못 짓냐? 보트하우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바다에서도 집을 그렇죠. 짓고 미래 이런 걸 이제 배우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늘 저는 벤치마킹의 시대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좌우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의 시대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전 세계 도시들이 서로
장점 배우고 그러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리관유 세계 도시상을 받았어요. 그게 마지막까지 경쟁에 올라갔던 도시가 동경, 함부르크 이런 도시입니다. 함부르크 우리가 이겼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남북 문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 정도 토론이면 아마 일반 그 시사 방송에 나온 거 이상이죠? 사회를 잘 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아마도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그 대신 뭐 내일이면 또 우리 남북 정상회담 아니죠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고 또 하루 더 지나면 제가 시장이 될지 안 될지도 판단이 되니까 혹시 잘 되면 이 회담을 이 정상회담을 또 한 번 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한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한국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 저는 영어를 뭐 몇십 년 배웠는데 아직도 그냥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냥 굉장히 중국말 요새는 안 돼. 내가 배워도 잘하고 계세요. 서당캐도 석 달 되면 석 달만 돼도 돼요. 네. 요새는 우리 다 10년씩 넘었어요. 하기야. 지난번에 우리 이민망에 가서 중국어로도 인사말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는 잘하셨어요. 아유 그게 잘하죠. 독일말도 할 줄 아시죠? 저 그때 그러세요? 우리 다큐멘터리 만들었을 때. 아이네 안드레 벨트 이스트 메거리. 예. 중요한 말이죠. 쇼올드 스장 기아 오연춘 오, 뭐 기억하고 계시네요. 저는 기대 안 할게요. 근데 사실 터키 말은 사실 한국말하고 또 굉장히 비슷한 게 많다 예,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알타이어이니까 조금만 배우면 언어 좀 계통이 네,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무리하시고 김대중 도서관으로 네. 예, 예, 그러시죠. 예, 자. 그러면 사진촬영이 필요한가요, 여기서? 네, 이동하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들 이동하세요. 아이고 왜 그러시나. 그러면 저기 굉장히 유명한 외국인. 아니 근데 우리 한국말은 아니 한국어를 너무 잘해. 한국말 뭐 그냥 저보다 더 잘해. 여기 좀만 비켜주실래요? 우리 좀 더 뒤로 가셔야 돼. 좀 이렇게 넓게 길게 쓰세요. 뒤에 안 나오니까 앞으로 뒤로 안 나와. 앉으세요. 앞에 안 나와서 앉으세요. 우리 저쪽 김용호. 네, 찍겠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해야 인기가 몰려.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아까 우리 시장님 제안에 정리해 준